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해왕마스터가 선물 투자에 관련해서 다양한 시황적인 부분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까지 매일매일 꼼꼼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 이사와 ECB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추천이 되면서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증시의 상승 탄력 더했습니다. 자, 오늘 미 본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 중입니다. 선물 시장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 생기시면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이곳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해왕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해왕마스터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방송 시작한 지 2주가 다 돼가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카메라를 봐야 될지 앵커님을 봐야 될지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돼요. 그런가요? 네. 지금 하루 걸러 일단은 계속적으로 외신 자체가 내용이 바뀌고 새로운 내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수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차트에 대한 대응 경로 자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소 좀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접하니까 끝까지 시청 많이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알찬 내용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해왕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장은 휴장 중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0.07% 상승 중입니다. 3,00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1% 오름세입니다. 7,896.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2% 하락세입니다. 56달러 9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0.29% 하락세입니다. 1,4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03% 하락세입니다. 1.1320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바클레이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으로 미국 증시에 미니 버블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관은 시장의 랠리가 추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경기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야 한다며 S&P 500 지수가 추가로 10% 상승할 확률이 65%라고 진단했습니다. ECB의 새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내정되면서 ECB가 더욱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가르드 총재가 비둘기파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라가르드 총재 추천 이후 ECB가 수개월 내 통화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월러와 주디 셸턴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려는 것은 이들을 통해 금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셸턴은 제로 금리를 주장해왔으며 월러는 공개적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비둘기파적인 연은 총재와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정책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을 지명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제유가가 3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에스펙츠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성패가 올해 유가 전망을 좌우할 것이고 이는 오펙의 감산보다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 전쟁 해결로 수요가 늘어나면 유가가 내년까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며 일일 수요가 100만 배럴 늘면 배럴당 75달러까지 쉽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뉴스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을 계기로 미국 증시에 과열 현상이 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국 간의 궁극적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좀 커졌다는 건데 바클레이즈가요, 시장의 랠리가 이어지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또 경기 둔화가 일시적이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전쟁 완화가 금리 인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덧붙였는데요. 자, 이런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자세하게 조금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여기서 두 개에 대한 조건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좀 팩트를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발언에 대한 팩트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는 금리를 내리고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네. 그리고 경기 둔화가, 두 번째는 경기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야 된다. 뭐 이제 이번 달 있을 15일이죠. 15일에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근데 좋은 국면으로 나와야겠죠, 일단은. 근데 1분기 때는 이제 3분의 2 이상이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과반수 이상 자체가 증시가 긍정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그때도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10%에 대한 추가 상승이 무리가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이제는, 왜냐면은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이제 금리 얘기를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금리 얘기를 먼저 따져보자면은 지금 뭐 다른 헤드라인에서도 또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급반전에 대한 분위기죠.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단기간 내에 좀 멈출 것 같진 않고 이제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증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영향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둔화죠. 경기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야 한다. 이 부분인데, 최근 사실 경기 둔화는 굉장히 좋지 못해요. 경기 상황 자체는. 뭐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는 이어가지 못하는 국면일 수 있겠지만은 네. 이거 자체를 금리 인하에 대한 요건 자체를 끌어올린다면은 뭐 GDP든 어떤 경제적인 지표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미중무역이죠. 미중무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 된 상황 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앞둔 어떻게 보면 시황 자체를 좀 보겠다면은 이제 내주죠. 내주.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협상 대표의 전화 연결 자체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을 다시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제 미중무역이죠. 미중무역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관세 인상에 대해서 딜레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추가적인 것만 딜레이 하겠다. 시기에 의해서 싸우다가 좀 세게 때리지 말자, 이거예요. 네, 세게 때리지 말자. 더 추가적으로 세게 때리지 말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반듯하게
제대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국면 내에서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에 대한 어떤 낙관적 평가, 비관적 평가에 의해서 증시에 대한 랠리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중요한 것 자체는 미 증시 자체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평가예요, 여러분들. 뭐 나스닥 차트 보고 또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때까지 상승 랠리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드는 추가적 판단 자체는 좀 이따 나스닥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미 증시 자체가 이번 어떻게 보면은 어닝 시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린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달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 자체는 15일부터 있을 어닝 시즌 발표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 분기마다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통상 2주 정도 연속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연속적으로 2주 내로 연속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고수는 지금에서 이제 발표 즉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결론을 내리자면은 미 증시에 대한 미니 버블 자체는 허풍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여건 자체도 지금 생겼어요. 딜레이도 되고 금리도 인하되고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있을 어떻게 보면 15일 날 있을 어닝 시즌 발표만 제대로 넘긴다면은 추가적인 버블 사태가 충분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금리 인하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미 증시는 충분히 앞으로도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헤드라인 뉴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의 새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재 IMF 총재가 내정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22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인물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22의 새 총재로 내정이 된 이후에 유럽 국채금리와 회사채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22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네네. 전 세계라고 좀 표현을 한 것 자체가 22에 대한 발언이 시작되고 나서예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6월 초죠. 예, 6월 초에 있었던 드라기 총재 발언 자체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했던 발언 자체가 우리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어요. 대놓고. 근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에 대한 옵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자체는 뭐 FOMC에서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은 채권 매입에 대한 옵션을 설정한다는 거는 그냥 완전히 유턴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22에 대한 드라기 총재가 이제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자체가 이 드라기의 발언 자체를 이어갈 만한 총재가 여건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면은 지금 라가르드의 성향상 비둘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드라기 총재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행보 자체를 충분히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유로존에 대한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크게 바뀔 일은 없다. 이 부분을 좀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 7월에 있을 22의 금리 인하 자체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9월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22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드라기 총재 임기 내에서 금리 인하를 실행할 가능성이 한 차례 높고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펼칠 시 어떻게 보면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평가하는 게 두 번 헤드라인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 말고는 사실 이거 가지고 크게 타이틀 자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제 최근 바뀌었던 비둘기 행보 자체를 이어간다.
이 부분만 좀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2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드라기 총재의 정책 방향을 이제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22 금리 인하는 그리고 9월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두 후보자를 연준 이사로 지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운 부총재 그리고 주디 셸턴 유럽 부흥개발은행 미국 상임 이사 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을 보면 공개적으로 제로 금리를 주장을 하거나 혹은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연운 총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이제 금리를 통제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좀 자세히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네.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용 자체 그대로. 지금 금리를 통제하려는 의도인데요. 이건 통제하려는 의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의사가 분명해요. 뭐 FOMC가 뭐 파월 의장을 자꾸 해임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금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자체는 명분은 너무 당연히 쓰는 거예요.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의장 자체랑 싸우는 이런 궤도 자체로 넘어갔는데 근데 지금 경제 상황 고려 상황 따진다면은 저는 금리 인하를 하는 수순에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원칙이 좀 벗어난 틀 자체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인하 자체가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연준 이사를 두 명을 뽑죠.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주디 셀런 연준 이사 둘 다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면은 지명을 하게 되면은 뽑혀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헤드라인하고 지금 세 번째 헤드라인 연동해서 조금 판단해 본다면은 네. 20이든 지금 새로 부임하는 이사라든가 이제 총재라든가 다 비둘기예요. 다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 지명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자체가 구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사되는 부분이 있고 뭐 지금 트럼프 관련해 갖고 지금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뭐 다수의 시청자들 제가 소통도 가끔 하긴 하는데 트럼프가 사실 이제 대선 됐을 때 네. 야,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와 이게 대단하구나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또 행보를 보면요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근데 재밌는 것 자체가 이제 자국 미국 쪽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그렇죠. 발단 자체를 네. 계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상황 자체가 얼마 전에 재미로 좀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이제 여기 파주 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북한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런 행보도 보면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발언 자체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준 이사 호명하는 것도 자기 식으로 굴러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의 지속적인 상승 랠리.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선에 대한 승리. 재선이죠. 재선에 대한 다시 재승리 자체를 좀 꿈꾸는 상황 자체가 이어지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이 부분에서 뚜렷이 나온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수순 자체가 그냥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비둘기파에 대한 이사 지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에 들어갈 거고 새로 지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칩니다. 그리고 FOMC도 이번 헤드라인과 같이 22와 같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당분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지명을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지명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하는데 그 부분만 좀 주시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무리는 없겠죠. 이사 자체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여기서 선임하는 건 연준 이사입니다. 연준 이사는 투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위원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위원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체인지가 됩니다. 네. 은행별로 이렇게 주별로 은행이 있죠.
은행 총재가 있는데 어느 해는 이번 은행에 대한 총재, 어느 해는 이번 은행에 대한 총재 이렇게 번갈아 가지만은 연준 이사는 안 바뀌어요. 계속적으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선임 자체는 좀 다소 주목할 만하다. 근데 이 두 명이 비둘기파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점쳐진다. 이것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정말 명백하게 보이는 지명 예고였고 두 인물 모두 비둘기파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유가가 3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에스펙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오펙의 감산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성패가 올해 유가 전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원유 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태라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휴전 효과에 기대를 좀 걸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과 유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제 문단을 좀 보자면은 오펙의 감산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 자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미 증시 1년간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유가 자체가 따라가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변동 자체가 미중 무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유가 자체도 그대로 따라가는 성향 자체가 이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산을 연장한다는 내용 자체 나왔지만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미 증시에 대한 추세 자체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가 자체가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이죠. 뭐로 따지면 그렇게 되냐면은 1번 헤드라인하고 좀 이어서 보겠다면은 미 증시가 미니 버블 자체가 발생을 하고 이제 10%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어진다면은 유가 또한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다소 조금 위험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배럴당 75달러까지 이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고서라든가 언론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 부분은 그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작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증시 자체, 유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막 올라가고 70달러 돌파하니까 계속 헤드라인 터지는 내용 자체가 유가 배럴당 100달러 갈 것 계속 나왔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00달러 못 갔습니다. 결국 이제 75까지 가고 이제 42까지 내려왔죠. 그렇죠. 42하로까지 40까지 이제 굉장히 붙었었는데 이 헤드라인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배제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헤드라인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펙의 감산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2018년도부터예요. 18년도부터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 움직임하고 유가에 대한 변동성 움직임이 굉장히 일치한다. 굉장한 상관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해석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최근 어떻게 보면 감산에 대한 효과로 유가 자체가 다소 눌리는 경향 자체가 있지만은 미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친다면은 유가 또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치고 있어요. 좀 이따 차트 보고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것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점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오펙의 감산 연장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 본장은 휴장 중인 가운데 지수 선물은 상승 중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S&P 500부터 살펴봅니다. 0.07% 상승 중입니다. 3,00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가량 오름세입니다. 7,89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 하락세입니다. $56.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0.09% 하락세입니다. 1,41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하락세입니다. 1.132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 연준과 ECB의 통화 완화 정책 기대감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어제 EIA 원유 재고 발표 결과 109만 배럴 감소하면서 3주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 연준 이사와 ECB의 새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지목이 되면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될 것인지 나스닥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인가요? 휴장인데 거래량이 없는데 크게 거래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은. 자, 오늘 거래가 많이 안 뛰기 때문에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는데요. 크게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 자체가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인데 일단 내일 지지에 대한 구간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고수는 지금 자체가 23시에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지 단가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고수는 지금을 기다리실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 자체가 완전히 올라갔어요. 최근 어떻게 보면 고수는 지금을 보셨던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추천드린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구간 단가가 이 구간에서 한 번이었고 이 구간에서 한 번이었어요. 이제 매도를 든 적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구간대만 좀 체크하고 매수만 노리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권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네. 네. 이런 밑단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한 확보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지만은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입하는 구간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 지금 봤을 때 구간대 자체는 이제 7,870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요건 자체로 매수를 노리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수에 대한 단가입니다. 익절의 구간이 근데 굉장히 짧다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가 예시로 들면은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매수에 대한 구간 자체는요. 익절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익절에 대한 구간이 짧다. 이런 부분이지만은 그만큼 손절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가 나왔을 시 그때는 이제 손절 처리를 하는 짧은 구간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나마 최우선 마지노선을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이제 7,870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7,870구간이다. 다만 이제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익절 처리를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일단은 오늘은 웨이팅입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웨이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일단은 이제 주간 시간대라든가 그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추세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되니까 스팬이 밀리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단가를 좀 노리는 그 구간대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본장 휴작으로 거래량이 좀 없기 때문에 관망하라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내일 저희 방송 전에 또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지지 구간까지 좀 짚어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인데요. 어제 EIA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109만 배럴 감소하면서 3주 연속으로 감소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유 국제 유가 그제 5%가량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어제장에서는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의견일지 해왕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일까요? 네,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 유가 자체 상승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구간 자체가 좀 다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5.50까지 50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60분 봉으로 좀 체크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5.50까지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준선에 대한 구간인데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스팬 자체가 일봉상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단가 자체를 55.50부터 좀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인데 어제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단가를 한 차례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방송 시간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57.70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57.70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57.70입니다. 이 지지에 대한 추세대 자체가 맞으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에 이 지지에 맞물르고 그대로 이제 추세 자체가 내려오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에 대한 단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이탈 전까지라는 전제를 좀 깔아야 돼요. 이탈 전까지. 이탈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탈 전까지. 그럼 이 지지대가 지금 3파가 맞았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55.50까지 내려올 거란 기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57.20이죠. 네, 57.20에 대한 이탈 전까지 매도에 대한 단가를 노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57.20입니다. 57.20. 지금 60분봉에서 좀 체크를 하자면은 조만간 유가 내가 이제 3파죠. 3파를 형성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매수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안 밀렸어요. 한 차례 더 부딪히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이에요. 엘리언트 3파 단기 파동입니다. 그럼 이 단가 자체가 밀리면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이 좋게 흘러간다면은 유가 자체가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봤던 4번 헤드라인 있죠. 4번 헤드라인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리면은 네. 오펙의 감산보다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의 합의 성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폭 움직임 폭에 의해서 유가 자체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미비했죠.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유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지 폭에 대해서 매도를 보는 단가 자체가 여기 때부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매도를 보고 55.50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이 지지에 대한 이탈 단가에 대한 구간 자체가 밀릴 때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점치는데 아직은 이제 저항입니다. 저항 추세 때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로 든 거고 이 저항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시고 이탈이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현재 55.50까지는 매도를 좀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질문이 지금 들어와서 질문을 좀 바로 드려볼 텐데 아까 저희 방송하는 중에 속보로 자막이 나갔는데 프랑스가 최초로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다 이런 자막을 보시고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국채를 마이너스로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원금에 대한 그거죠. 손해죠. 그렇죠. 그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국채 가격과 이제 수익률은 반비례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죠. 사실상. 국채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상 진짜 전국이 진짜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진짜 안 좋게 흘러간다. 그만큼 22 자체 최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화의 행보 자체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2 내에 있는 국가 자체가 이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22에서도 마이너스 정책에 대한 금리를 꺼내는 거겠죠. 예, 이제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끈다면은 국채 자체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환을 풀어가지고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도를 어떻게 보면 늘리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자체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연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네. 지금 프랑스가 최초로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22에 대한 상황 자체가 최악이다. 이렇게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평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22의 상황 자체 최악이다. 네, 22에서도 어떤 통화 정책 자체를 꺼내고 이런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그리고 22, 지금 이 내용으로 좀 추가적으로 판단하자면은 22가 이제 채권 매입을 다시 한다는 내용 자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추가 옵션에서 채권 매입을 다시 한다는 부분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프랑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에서 자기 그렇죠. 소속돼 있는 거. 이거 못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다 나가요. 이거 20이 다 나갑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연님께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으로 좀 판단할 거는 20에서 그 채권 매입에 대한 추가 옵션 자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프랑스 마이너스 금리 부분은 좀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보다는 통화 정책이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이 부분 염두된다. 이 부분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자, 답변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와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저희가 그제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뷰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외인의 뷰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외인의 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외인의 뷰는 골드 매매 전략입니다. 네, 오늘은 골드 매매 전략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의견 좀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화면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하겠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니야, 잠시만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요건 자체가 이어지고 나서 다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구간을 맞아야 되는 상황 자체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매수에 대한 이탈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조건 자체가 좀 수련됐는데 이제 제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상 이제 눌림 장세가 이 구간대에서 다소 이어지고 나서 지금 보시는 어떻게 보면 1400 초반대까지는 눌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 자체가 있습니다. 방금 외인의 뷰 자체로 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여러분들이 손익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여러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글쎄요. 아, 그래요? 지금 위로 향하고 있습니까?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골드 자체가
간단하게 보면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한 달간의 저에게 질문을 행보. 주시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조금 화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예정에 없던 질문이라 네, 시장의 방향이 매수예요.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예요. 지금 시장의 방향 자체가 매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 차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동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추세대가 나올 수 있는 저항이 지금 고가 구간이에요. 고가 구간. 지금 아까 방금 웨인에 비해서 형성했었던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구간 전략 자체가 1400대에 대한 초과적인 하락을 막고서 이제 이탈에 대한 구간 자체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조건 자체가 2번이 부여될 거예요.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1400대 초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대에 대한 지지 자체를 부딪힌다, 이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 이제 부딪힐 때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골드에 대한 하방 추세대에 대한 이탈 관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아직 차트에 대한 형성 자체가 안 돼 있는 구간대예요. 1400 초반이 머무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대가 그때 나오겠죠. 예, 그때 이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면은 좋은 자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가에 대한 손절과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한 차례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치는 자리고 그 자리 자체가 일단 1400대 초반까지 눌리고 나서 이탈하는 관점 자체가 성립돼야 된다. 이 부분을 저 차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웨이네뷰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을까요? 네. 웨이네뷰 한번 차트를 다시 보겠다면은 저가에 대한 눌림 자체가 한 차례 이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평가를 내려야 돼요. 지금 노란색에 대한 지지 자체를 막고 그 다음부터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가려면은 노란색에 대한 지지를 맞을 때 하방에 대한 추세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진입에 대한 자리를 고려해야 되는 단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매수기 때문에 어떤 강한 하방에 대한 지지 이탈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매수의 단가 자체를 굉장히 고려할 시기예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제가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매수의 단가 자체도 1395단가 이때부터 좀 성립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완전한 이탈이 생겼다는 건요. 이게 지금 상황상 여러분들 어디까지 흘러간다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 자체를 결정하는 게 다소 무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지를 따라서 추세가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단가, 보수적인 자리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값에서만 매수 자리를 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목은 1400 초반대까지 눌림 장세가 이어진 다음 그 다음에 이어졌던 매도 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에 대해서 단기 매도 추세죠. 그 이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은 충분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1400 초반대까지 눌릴 때까지. 그럼 제 이탈 과자리가 온다면은 그때 한번 재진입 자리를 노려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 자체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웨인에 뷰에서는 골드 매매 전략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1400 초반대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진입을 노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한 웨인의 뷰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작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은 휴장 중이고요. 지수 선물은 상승 중인데요.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부터 살펴봅니다. 0.08% 상승 중입니다. 300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함께 보시죠. 0.14% 상승입니다. 789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7% 하락세입니다. 5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0.09% 하락세입니다. 141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03% 하락세입니다. 1.132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 질문이 또 들어와서 질문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로 FX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문자 번호 18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 해왕 마스터님, 유로 FX 전망이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차트 보면서 좀 다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일봉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봉 차트. 전일 외인에 비해서 맞았던 어떻게 보면 일봉 차트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 달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다소 열리긴 해요. 제가 설명드렸던 어떻게 보면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한 행보 자체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질문하신 분에 대한 의도 자체가 기간을 어떤 쪽으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초장기 밸류로 좀 본다면은 그 어떤 방향성 자체를 제고하긴 힘들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ECB 행보 자체가 ECB 최근 행보 자체가 ECB도 이제 유턴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유턴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미국하고 맞물린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미국 자체랑 이제 ECB에 대한 통화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달러 인덱스라든가 유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야, 앞으로 위로 갈 거야, 밑으로 갈 거야, 이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랠리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었던 하나에 대한 방향성 자체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리스를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앞두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지지대네요, 여러분들. 지지대. 지금 딱 이제 질문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두셨는데, 자, 이 추세 때 이탈 전까지는 매도 봐야 됩니다. 지금 3파동의 마지막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좀 더 짧게 볼게요. 자, 여기 부딪혔다, 스팸 밀렸다, 유로 매수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유로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로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로 차트를 보는 의미 자체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달러 차트를 키고 보기 때문에. 자, 유로 차트 볼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 바라도록 할게요. 자, 유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정확하게 흘러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위에 차트고 밑에가 유로 차트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추세에 대한 추세 지지 단가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맞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달러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차트를 보고 주로 유로를 거래하라,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내리드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유로 매수에 대한 단가 자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지지 단가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위치 값에서. 그리고 이 지지에 부딪히고 나서 스팬에 대한 이탈 자리에 대한 구간 자체를 확보하는 거예요. 손절 자리 굉장히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저가가 밀릴 때까지 보는 겁니다. 저가가 밀릴 때까지. 그래야지 손익비 구성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근데 어떤 거를 기대하고 이제 유로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보시는 건가요? 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스팬 돌파하고 하방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림.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스팬에 대한 밑단 구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탈 나가면은 그냥 손절 처리해야 돼요. 내가 보는 방향이 아니었잖아요. 간단하죠. 근데 지금 파동 맞고 지지 단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6월 25일 날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기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평가를 드렸을 겁니다. 단가 자체가 끌어올릴 거예요, 이렇게 평가 올릴 가능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탈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이탈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로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를 신경 쓰는 거는
22 정책은 언제 하겠다, 7월에 하겠다 뭐 이런 확정적인 기간을 설정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이제 추후에 할 거야. FOMC는 7월에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 기간에 대한 설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미국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시황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지가 맞는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면은 오늘 저항대 맞고 96.17호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 유로 매수 포인트를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유로 FX에 대한 질문에 답변까지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돼서 해왕 마스터님과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알찬 내용 준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1시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더 생기신다면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센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기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